IP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IP 어드레스는 그러면은 각각의 그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버나 호스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줘야 되는데, 그럼 그 번호의 크기를 몇 비트로 할 거냐? 자, 4바이트로 합시다라고 초창기에, 네트워크 설계하는 초창기에 그렇게 정했어요. 4바이트는 몇 비트냐면 32비트예요. 32비트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4바이트가 8비트예요. 그러니까 8비트씩 4개니까 32비트가 되는 건데, 결국은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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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 거고, 각각의 바이트마다 점을 찍어요. 그럼 결국은 한 바이트마다 점을 찍으니까 결국 숫자가 4개가 나오고 각각의 점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이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IP 어드레스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숫자 4개,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점으로 구분, 그리고 하나의 숫자는 8비트예요. 즉, 한 바이트. 그래서 결국 4바이트. 한 바이트는 8비트예요. 8비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255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표기는 숫자 이렇게 4가지, 숫자 4개의 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숫자에는 0부터 255까지 올 수 있다. 여기까지. 왜 0부터 255까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네트워크 시간에 그때 자세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어쨌든 IP 어드레스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부르냐면 192점, 168점, 111점, 100 뭐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여기 있는 이 서버도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야 네트워크가 돼요. 이 피지컬한 이 호스트 컴퓨터도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야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은 모든 컴퓨터는 전부 다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통신이 돼. 그런데 이 IP 어드레스는 같은 번호를 쓰면 안 돼요. 다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같은 번호를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통신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는 다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같은 번호를 안 쓰고. 그러면 내가 아무 번호나 쓰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죠. 다 다른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 각 나라별로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각 나라에서도 할당받은 IP 어드레스를 적절하게 각각의 회사나 각각의 학교나 각각의 기관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IP 어드레스를 요청을 해서 받은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모든 컴퓨터에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서버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할 모든 서버는 또는 모든 컴퓨터는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이 서버도 있어요. 일단 이제 그것도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 설정하면 통신이 돼요. 통신이 되는데, 그러면 IP 어드레스만 있으면 컴퓨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시스템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호스트 서버가 한 50대 된다. 그럼 50대 되면 그 IP 어드레스를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어떻게 하냐면 호스트마다 이름을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서버 1, 서버 2, 서버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요, 예를 들어서 웹서버용이면 뭐 www 또는 뭐 웹서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메일용 서버이면 뭐 메일 또는 뭐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용이면 뭐 db1, 뭐 db2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서버마다 이름을 다 붙여주면 기억하기가 좀 더 쉽겠죠. 용도도 기억하기가 쉽고,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도 뭔가 어쨌든 이해력이 좀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서 아까 네임 서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었는데, 그 도메인 네임하고 같이 서버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호스트 이름이라고 하는데, 모든 컴퓨터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도메인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도메인 이름이 있는데 그 도메인 이름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웹 서핑할 때 자주 쓰는 이게 URL이 나오는 거예요. 보죠. 자, 우리가 자주 쓰는 www.naver.com 이런 이름이 있겠죠. 이것도 전부 다 URL. 그러니까 URL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URL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잠깐만 보자. 자, URL은 UR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고유해 보네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URL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ww.naver.com 이런 것들을 URL이라고 해요. mail.google.com, 뭐 server1.eagle.co.k 이런 걸 전부 다 URL이라고 하는데 이런 URL을 도메인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URL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URL을 보면 이 제일 앞에 있는 이 이름은 서버 이름이에요. 호스트 이름. www라고 되어 있는 호스트가 있어요. 그 호스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aver.com 이 회사 이름 있죠. 회사 이름.com, 회사 이름.co.kr, 회사 이름.co.uk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메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버 이름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google.com이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받은 도메인 네임이고 그 앞에 이름은 이제 서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URL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거 뭐냐면 메일 서버 예를 들어서 이제 google.com mail.google.com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google.c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사이트이고 그 안에 가보면은 메일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메일 서버 여러 개 있으면 mail1.google.com, mail2, mail3, mail4 이런 식으로 이름은 넘버링을 다 주고 각각의 호스트 이름을 mail1, mail2, mail3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호스트 이름, 나머지가 이제 도메인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호스트 이름을 여기다가 다 부여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이 컴퓨터는 이제 접속을 해 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URL을 가지고 접속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IP 어드레스 가지고 서버를 접속할 수도 있지만 호스트 이름과 도메인 네임을 합해가지고 상대방을 접속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naver.com도 이렇게 하죠. google.com도 그렇게 하죠. 다 도메인 네임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버 이름을 줄 수 있다. 이 명칭은 이제 그렇고 그 다음 이제 DNS 서버. DNS 서버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 동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전부 다 기억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naver.com 우리가 naver.com에 이제 많이 접속을 할 텐데 naver.com 이 웹서버 www.naver.com이라는 이 우리가 이 URL이죠. URL을 딱 치면 IP 어드레스를 다시 우리한테 알려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DNS 서버예요. 이것도 하나의 서버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DNS로만 동작하는 서버예요. 이 DNS 서버는 우리가 URL을 알려주면, 도메인 네임을 알려주면, 그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IP 어드레스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도메인 네임을 알려주고, 물어주면 IP 어드레스를 다시 반환해주고, 우리는 다시 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연결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도메인 네임을 알려주는 서버를 우리는 DNS 서버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버를 구축을 할 때는, 서버를 구축할 때 뭘 해야, 네트워크가 되게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IP 어드레스가. 그리고, 호스트 이름도 있으면 좋아요. 호스트 이름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트워크가 될 때는 이제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접속을 하려면 이 도메인 네임을
우리가 보통 입력을 하지 IP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접속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서버도 찾아갈 수 있게끔 여기에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았듯이 여기 있는 이 컴퓨터들은 밖으로 나가려면 이 라우터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시 와보면 다시 정리하면 이런 가상머신이든 이런 컴퓨터든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인터넷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게이트웨이라는 번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보통 많이 쓰니까 네임 서버를 어떤 거 쓸 건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게 이제 필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리눅스에서 서버에서는 서버가 여러 대 있으니까 각각을 구분해주기 위한 이 호스트 이름이나 또는 뭐 도메인 네임까지도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 방법. 그러면 네트워크가 되게 하려면 뭐뭐를 가장 먼저 서버에 설정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것은 IP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게이트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DNS 서버 어드레스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인터넷 쓰니까. 자, IP 어드레스는 보통 숫자로 돼요. 뭐 숫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숫자 같은 번호는 아니고 숫자 다른 번호니까 숫자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거 IP 어드레스, 게이트웨이 쪽으로 가는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네임 서버에 가는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알아야 도메인 네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 쓸 수 있으니까 여기로 도메인 네임 바로 쓸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명령어로 전부 다 이렇게 명령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왜냐면 GUI도 있지만 CLI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어로. 그런데 이제 명령어로 하지 않고 이렇게 GUI가 서포트 되는 데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로 GUI로 바로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명령어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GUI가 서포트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을 마우스로 한번 GUI 환경에서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가보죠. 자, 이렇게 GUI가 되는 환경에서는 뭐 셋업하거나 확인하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처음 설정할 때 얘기는 해줬지만, 여기 제일 서버를 실행을 시키면 제일 위 상단에 이렇게 바가 하나 보일 거고, 여기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콘인데, 얘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은 그 와이어드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어서 유선 랜 카드 쪽에 대한 선택 사항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바로 턴오프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랜 카드가 지금 현재 동작 중인데 끄는 거예요. 그럼 랜 카드가 동작 안 하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겠죠. 다시 그러면 턴 온 하면 다시 네트워크 동작을 하겠죠. 지금 이 아이콘이 보인다 하면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꺼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이거 없어져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와이어드가 오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커넥트 하면, 클릭하면 다시 생겼죠. 그러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와이어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건 키고 끄고 하는 거고, 이제 랜카드 자체를 동작하게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여기 선택해 주면 돼요. 지금 우리는 마우스를 했지만 이거를 직접 명령어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우스가 안 되는 데도 있거든. 그리고 조그마한 인베디드 리눅스는 마우스가 안 돼요. 가장 작기 때문에 CLI가 다 돼요.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니까 명령어를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세팅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와이어드 쪽엔 세팅, 얘를 클릭해보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이거 이제 세팅으로 넘어가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네트워크에 대한 거예요. 전원부터 소리부터 등등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트워크라는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메뉴가 보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커넥트도 되어 있고, 이거 이제 속도예요. 현재 온 상태이죠. 얘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전원이 꺼진 거예요. 여기 키면,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전송 속도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1000mbps예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당 몇 비트가 가느냐, 얘를 1000메가, 메가는 100만인데, 어쨌든 합하면은 1기가의 속도로 이제 전송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VPN이나 프락스는 아직 설정 안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무시. 와이어드만 보면 돼요. 자, 연결되어 있고,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하려면, 여기 톱니바퀴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돼요. 자, 클릭. 그럼 이제 이렇게 떠요. 이제 윈도우가 하나 뜨죠. 여기 보면 이제 디테일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메뉴가, 서브 메뉴가 쭉 있어요. 자, 디테일은 현재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재 랭 케이블 쪽의 속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고, 어드레스, 여기 보이죠? IPv4 어드레스. 이게 IP 주소예요. 이거. IP 주소. 현재 얘는, 이 서버는 192.168.10.137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 다른 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꼭 이 번호가 아닐 수도 있어요. VMware에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설정한 IP 어드레스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IPv6 어드레스 있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어드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이건 바뀌지 않는 것들이니까 무시. 지금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라우트라고 되어 있죠. 디폴트 라우트. 이거는 이제 디폴트 라우트는 쉽게 얘기해서 게이트웨이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어드레스, 디폴트 라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DN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서버, 네임 서버의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게이트웨이하고 네임 서버하고 주소가 같죠. 그러면 뭐냐면 이 디폴트 라우터, 쉽게 얘기해서 이 게이트웨이, 쉽게 다른 말로는 라우터, 이 라우터를 누가 역할을 하냐면 192.168, 10.2를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VMware예요. VMware가 이 IP 어드레스를 쓰면서 라우터로 동작을 하는 거고, 동시에 네임 서버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VMware. 그 다음에 이거는 내 호스트, 이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커넥트 오토매틱,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서버가 부팅이 되면 자동으로 네트워킹이 되도록 온 시켜 놓은 거예요. 오프 안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걸 수정을 하고 싶다.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IPv4로 가면 돼요. IPv4. IP 어드레스는 수정할 수 있어요. 다른 번호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서 수정하면 돼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IPv4가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할당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DNS가 여기 있고, 게이트웨이 번호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눈으로 그다음 수정을 하려면, 이제 수정을 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수정을 하려면 여기서 수정하면 돼요. 수정을 하겠다 하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럴 때는 여기 매뉴얼이라는 걸 클릭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기만 하세요. 매뉴얼 딱 클릭하면 여기 어드레스를 넣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자, 클릭. 이렇게 클릭.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숫자를 192.168. 예를 들어 111. 예를 들어서 56 이런 식으로 뭔가 임무의 숫자를 이렇게 네 자리를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스크라는 것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보통 이제 255.255.255.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런 메커니즘은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게이트웨이는 뭘로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이 VMware가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데, 그 IP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92, 168, 11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DNS 여기 있죠. 그러면 IP 어드레스 넣어줬죠. 게이트웨이 넣어줬죠. DNS 넣어줬죠.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DNS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근데 안 넣어주면 도메인 네임 못 쓰겠죠. 숫자로 IP 어드레스 직접 써야 돼요. 누구 연결하려면.
어쨌든 넣어주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필수 얘는 선택. 어쨌든 넣어줘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어플라이 딱 해버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캔슬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바꾸는 게 아니니까 바꾸기 전에 항상 봐야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을 아까처럼 와서 바꾸고 싶으면 나중에 이 값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 값을 어딘가에 적어 놓고 여기 다 적어 놓고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걸로 매뉴얼로 하고 다른 걸로 바꿔줘 봐도 돼요. 이따가 조금 이따 할 건데 지금 안 할 거예요. 좀 이따 할게요. 이제 그렇게 바꿔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IPV나 Security는 지금은 여러분 이제 다루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캔슬. 여기 이제 캔슬.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도 종료. 닫고 오른쪽에 여기 종료. 왔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수정하라고 하면 바꿀 수 있겠죠.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화 시스템에서만 다룬 건데 실제 여러분이 피지컬하게 서버, 그 PC에 하나, 서버 하나 갖다 놓고 리눅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킹이 되게 하려면 이 서버를 접속할 그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몇 번의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물어봐서 이 서버에다가 IP 어드레스 몇 번을 넣을 거냐고 물어보고 그쪽에서 알려주는 번호를 이 서버에다가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네트워크에서 이 서버가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옮긴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연결하려면 그쪽 네트워크 번호를 물어보고 알려주면 그 번호를 여기다가 수정해서 심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쪽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번호를 안 쓰고 다른 번호를 쓰면 통신이 안 돼요.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써야 돼요. 네트워크마다 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수정하는 방법. 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알려줬죠? 자,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죠. 하는 방법. 자, 여기 클릭, 커넥트 돼서 세팅 딱 가서 창이 뜨면 여기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을 어딘가에 적어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IP 어드레스는 192, 168, 10.137 그 다음에 여기다 있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192.168.10.2 DNS까지 이렇게 해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내가 다른 걸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는 이제 이걸로 하면 되겠죠. 실습하고 난 다음에 자, IPv4로 가서 지금은 IPv4예요. IPv6는 나중에. 자, DHCP는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받아서 얘가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자동이 싫고 내가 인위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바꾸면 돼요. 자, 그러려면 매뉴얼 수동으로 바꿔. 수동. 그럼 이게 뜨죠? 여기서부터 넣으면 돼요. 클릭 해가지고 몇 번을 넣냐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이 가상머신이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가 그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는 건들지 않고 다른 번호로 쓰는 번호만 알려줄게요. 여기 숫자 3자리, 이 숫자 3자리는 그냥 그대로 써야 되고 마지막 숫자만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네트워크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 좀 나중에 이해하기로 하고 137 대신에 다른 번호를 쓰면 돼요. 어떤 번호? 0번부터 255 사이에 어느 숫자를 써도 되는데 몇 개는 이제 쓰면 안 되는 번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인 0번 쓰면 안 되고 가장 마지막 번호인 255번 쓰면 안 되고 또 다른 애들이 쓰고 있는 번호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번도 2번도 아까 보면은 192, 168, 10.2도 이미 VMware에서 게이트웨이하고 DNS 서버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번호를 쓰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이 가상머신에 보면 다른 뭐 데스크탑도 있고 윈도우즈 데스크탑도 있는데 그쪽 가상머신이 사용하고 있는 IP 어드레스하고도 같은 걸 쓰면 안 되겠죠. 다른 번호를 써줘야 돼요. 보통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여기는 137번 썼듯이 100번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번호를 한번 써보죠. 예를 들어서 50번대를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192, 168, 10 여기까지는 똑같은 번호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이 이 번호를 쓰니까 같은 네트워크 번호를 써야 돼서 그래요. 좀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만 다른 번호를 쓰면 돼요. 여기는 자기 학번 있죠? 여기에서는 자기 학번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학번의 뒷자리를 한번 써봐요. 이렇게 두 자리만. 예를 들어서 2020-19-001이면 1번을 쓰는 거예요. 이 두 자리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15번이다. 그러면 이 15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2번, 그 대신 2번을 쓰면 안 돼요. 2번 쓰는 사람은